자, 들어왔습니다. 국수원과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빵코노트 수요 환급 이론, 그 다음에 탄력성 이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경제론 패턴을 제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경제론은 논점을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시험장에서 그 논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치 기출을 가지고 한번 패턴을 분석해 볼 테니까 저를 좀 잘 따라서 시키는 걸 좀 해보셔. 제가 이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뭡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논점이죠. 논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빵코노트의 우리 6번 경제론인데, 자,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이론의 출제 포인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기본 개념이죠. 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또는 수요가 뭡니까? 공급이 뭡니까?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이런 거고, 증가 감소 구분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그럼 탄력성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탄력성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논점이 이 탄력성의 해석이에요. 이 탄력성 해석은 뭡니까?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서 하나 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언제 수요와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대장 탄탄, 용용이 탄력, 뭐 이런 거잖아요. 요거. 그리고 나머지가 탄력성 응용이라고 해서 뭐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웁니다. 이런 게 있고, 앞쪽이죠. 앞쪽에 극단적인 시장을 주는 거죠. 극단적인 시장. 완전 탄력이라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주면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라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주면 네 가지 규칙의 거래량이 불변인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력성 응용의 요놈이죠. 가격 변화의 폭. 가격이 더 변하느냐, 가격이 덜 변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이 지금 많은 듯 보이지만 이 안에서 시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료는 제가 이거 따로 올려놨어요. 영상 밑에. 자, 일단 얘는 강사 출제니까 제가 뭐 시키지 않고요. 바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건 제가 출제한 거니까. 자, 일단 1번 지문을 보면 대부분 이게 무슨 논점인지 찾습니다. 소득의 증가라는 원인을 출제해가지고 우리 보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요놈 찾으라는 거죠. 소비가 느냐 주냐. 소득이 늘었으니까 땡큐, 소비는 늡니다. 다 찾아 이거. 자, 그런데 비슷한 지문인데 2번이 나와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말이야,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가격이 오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를 묻는다는 걸 알겠는데 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내 밑에 있는 게 네 가지 규칙 중에 소비 두 개를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만 보자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자가요,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결정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2번 지문이에요.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소비의 증가냐 감소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나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선행으로 뭐가 먼저 결정돼야 돼요. 소비가 느냐 주냐가 먼저 결정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공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쉬운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 여기는 소비 측면이니까
소비가 느냐 줄느냐를 먼저 확인해야죠. 그럼 소득이 늘면 소비는 증가잖아요. 증가. 소비는 증가. 그러니까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의 꼭대기, 머리 꼭대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지문을 다시 한번 봐요. 자, 보셔.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주택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출제자가 소득의 증가로 주택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2번 지문은 자, 2번 지문은 소득이 늘 때 소비의 증가 감소를 묻는 게 아니라 바로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요놈을 물어보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소비의 증가 감소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네 가지 규칙이고, 자, 그러니까 2번 지문이랑 1번 지문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이죠. 암기 첫 번째. 자, 3번을 보면서 다시 암기해보죠. 건축 기술의 발전, 건축이니까 일단 공급층 요인이고, 건축 기술의 발전이 가격을 상승시킵니까? 하락시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부터 결정해야 돼요? 증가 감소. 건축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급이죠.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증이니까 기분 하락 이렇게 돼야죠. 이게. 그래서 자 1, 2, 3번 반드시 조심해야 될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이 많은 게 있어요.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나와요.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러면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대체관계, 보완관계는 이해로 시험장에서 못 푼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암기 코드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가수, 대체 보완 가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대체 가수는 따라가야 되고 보완 가수는 반대로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저는 대체 가수, 보완 가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체가 나왔고 가수를 항상 찾아요. 대체 관계, 보완 관계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 대체 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체 가수는 따라서 변해야 되니까 상승하는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증가하면 되죠.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근데 가끔씩 대체 가수가 아니라 대체 까까가 나올 때가 있어. 까까가.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가격이 상승한지 하락한지를 물었으니까 결국 소비의 증가 감소를 따져달라는 건데, 자, A는 시험장에서 복잡하니까 대체 가수는 따라서 변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대체 까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따라가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을 뭐 빌라라고 해보죠. 빌라.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빌라와 유사한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니?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줘야 돼요. 항상 비슷한 제한은 가격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한 제한은 가격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상승해야지. 비슷한 제한이니까. 그리고 아파트만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하고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오만 차까지 유사한 물건들은 다 가격이 비슷해지니까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있으려면 대체관계 나오면 가수인지 확인해요. 가수라고 돼 있으면 따라가면 되고 대체 까 나오면 비슷한 제한은 비슷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제가 질문 가장 쉬운 논점인데 의외로 질문이 많은 걸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출 보면서 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자, 들어간다. 자, 27회 기출입니다. 27회 기출의 1번 지문을 쫙 스탑해놓고 한번 쭉 봐보세요. 자, 봐보셨어요?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오던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냐, 가격은 덜 변하느냐. 이게 바로 탄력성 응용의 세 번째, 가격 변화의 폭 더덜 문제예요. 이렇게 논점이 찾아져야 돼요. 논점이 찾아지면 이제 암기 코드 적용하면 되죠. 항상 가운데를 보는 거죠. 탔다고 돼 있어. 고기가 탔으면 덜 먹어야죠. 그런데 더 크게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탔으면 덜, 비탄, 안 탔으면 더 먹어야죠. 더 먹어야죠. 이렇게 논점 패턴을 찾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스탑 해놓고. 자, 2번은 논점이 요거네, 요거. 공급량은 뭐냐, 이런 거. 공급량은 기본 개념.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 또는 최대 수량입니다. 맞았고. 자, 3번 질문. 자, 논점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논점은 요 셋 중에 뭐냐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냐, 증가 감소를 묻는 것이냐, 네 가지 규칙을 묻는 것이냐, 최소한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 3번 질문 한번 봐보세요. 이게 기본 개념을 찾아냈습니까? 기본 개념? 요거 찾아냈어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는, 그렇죠. 기본 개념을 냈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급량의 변화는 앞쪽에 가격의 변화로 공급이 바뀌는 거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내부의 이동이다. 곡선 내부의 이동이죠. 근데 뒤쪽을 봤더니 곡선상, 이게 내부죠. 곡선 내부의 이동, 곡선 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4번은 이제 탄력성이죠. 탄력성 중에 4번은 어떤 논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패턴. 자, 얘는 요거예요. 요거. 탄력성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이 탄력성 해석이에요. 탄력적이란 게 뭐고, 비탄력적이란 게 뭐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뒤쪽을 봤더니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해석하라는구나. 그러면 물리적 토지라든지 물리적 토지 공급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니까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양, 그리고 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변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줘야죠. 옳은 지문이죠. 자, 5번 지문을 보세요. 5번 지문 어떤 논점인지 찾아내셨습니까? 스탑하고.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벽기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이전에 비해 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바로 요 놈이죠. 요 놈. 언제보다 탄력적인 상황이 됩니까? 공급은 항상 생산에 유리할수록, 생산에 유리한 환경이 올수록 양의 변화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돼요. 노땡큐죠. 그러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험의 경제로 문제는 추접스럽지만 종합 문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정리한 것만 딱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순 암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또 가보자고요. 자, 3번 27회. 자, 1번 지문 어떤 논점입니까? 완전 탄력적이란 게 뭔지 묻고 있구나. 해석. 그러면 완전 탄력성을 항상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아, 양. 그리고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놈이 아니죠. 아이고, 맞네. 요 놈이죠. 말을 잘못했네. 완전 탄력이니까 무한대. 여기에 완전히 많이 변하는 무한대가 맞죠.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 자, 3번. 관찰기간이라고 가끔씩 나오는데 얘가 바로 측정기간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측정기간. 길어질수록은 장기를 말하고. 이게 어디 논점입니까? 요놈이에요. 요놈. 우리가 자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요걸 지금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장기가 측정 기간이 장기가 나오면 무조건 탄력적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탄력성은 증가한다. 자, 용도가 다양할수록 나와서 얘도 역시 똑같아요. 용용이라고 그랬죠. 용용이.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또는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용 나오면 무조건 뒤쪽은 탄력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탄력적. 자, 5번 지문 한번 스탑해놓고 패턴 한번 분석해 보세요. 5번. 자, 분석했습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게 대표적인 탄력성의 해석 문제예요. 비탄력적이란 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해요? 양의 변화죠. 근데 수요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리고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라고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디 문구에서 어딘가에는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틀린 지문이 요 3번이겠네요. 3번. 자, 이번에 4번. 28에 넘어갑니다. 28에. 자, 1번 지문은 스탑해놓고 꼭 분석해 보셔야 돼. 1번 지문. 자, 보셨습니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뭐가? 자, 요거 한번 봐요. 자, 매출액 증가를 위한 기업의 가격 전략 보면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웁니다. 다 암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이걸 언제 적용합니까? 그러면 일단 탄력성 문제예요. 탄력성. 뭔가 탄력성이 나와.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임대 수입, 전체 수입. 임대 수입, 전체 수입. 우리 시험 대부분 임대 수입으로 나옵니다. 임대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딱 볼게요. 탄력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뒤를 봤더니 전체 수입이라는 게 돼 있어요. 이게 임대 수입, 전체 수입이에요. 이게 보이면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우는 거구나. 자, 그럼 해봐야죠. 자,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이니까 안 똑똑이죠. 안 똑똑. 그러면 덤탱이 씌워야죠. 그런데 덤탱이 씌웠잖아요. 비탄력일 때 덤탱이 씌웠으니까 잘한 거죠. 그러면 매출은 반드시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가한다고.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지문은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대장 탄탄이니까 탄력이죠. 탄력.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이 정답인데 3번은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자, 일단 통과해요. 4번 봐요. 자, 아주 중요해요. 뭔지 모르지만 시험을 쭉 보다가요. 단기가 보이고 장기가 보여요. 단기가 보이고 장기가 보여요. 그러면 앞에 탄력성, 이 단기 장기는요, 탄력성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임대료 규제에서도 나오고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 볼 필요 없어요. 단기, 장기 딱 두 개가 보이면 단기는 항상 비탄력적이라고 나와야 되고 장기는 항상 탄력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틀리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용용이 나왔어. 용용. 이건 생각하지 말아요. 용용이 나오면 그냥 뒤에 탄력성은 커진다고 나와야죠. 탄력적이라고. 이게 용용이가 나오거나 이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는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용자 나오면 다 탄력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자, 다음에 이거 얘는 다시 시험에 나올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이니까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의 곡선이래요. 그럼 여기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 지점이 만원대요. 만원대. 1만원. 자, 그리고 요 지점이 1억 원대라고 해보죠. 자, 오바해서 1억 원대. 1억 원대. 1억 원대. 자,
자, 탄력성을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가격을 변화해요. 예를 들어서 10% 인상이라는 가격 변화를 주고 이 가격 변화가 소비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얼마나 변화시킵니까? 이걸 탄력성으로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000원의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탄력성을 여기서 측정하는 거예요. 10,000원의 가격대인 요 지점에서 가격을 10% 인상시키면 얼마 바뀌어요? 1,000원 바뀌죠. 1,000원. 10,000원에 10%니까 1,000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 1,000원은요, 그렇게 큰 가격,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는 가격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가 바뀌면 우리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10,000원이라 하니까 10,000원이라 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수업 중에 했던 것처럼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자, 어떤 재화가 1,000원일 때 가격을 10% 변화시키면요. 10% 변화시키면 1,000원에 10% 하면 100원 올라요. 100원. 근데 이 100원이라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껌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많지 않아요. 적어요. 적어. 자, 그런데 어떤 재화가 1억 원짜리야. 1억 원짜리. 근데 1억 원짜리에 10%가 인상됐습니다. 그럼 무려 1,000만 원이 바뀌는 거예요. 1,000만 원. 이 인상분 1,000만 원은 우리에게 그냥 피부로 확 꽂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죠, 소비량의 변화가 소비량을 줄이려는 경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똑같은 가격의 10%를 변화 주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태의 10%와 1억 원일 때 10%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다르단 말이에요. 1,000원일 때 10%는 100원이고 1억 원의 10%는 1,000만 원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똑같은 가격 10%가 인상되더라도 어디 가격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변화에 다른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자, 5번. 자, 1번 지문이 또 정답인데, 1번 지문이 정답이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번이 옳은 지문이니까 1번은 틀린 거야 라고 내라는 거예요. 이게 28에 29회가 아주 대단히 고약한 때였어요. 자, 그럼 일단 봐요. 자, 2번 봐요. 2번부터. 2번은 스탑을 해놓고 이게 무슨 논점인지 꼭 찾아내야 돼요. 얼른 찾아주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보여야죠.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까? 가격이 덜 상승합니까? 가격 변화의 폭 더 덜. 가격 변화의 폭 더 덜. 그럼 암기 코드가 뭐예요? 가운데를 보는 거죠, 가운데. 자,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어. 그러면 더 변해야죠. 더 크게 변한다.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2번은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됩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된대요. No thank you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이 됩니다. 맞았고. 자, 4번 보세요. 4번. 이것도 4번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4가지 규칙이에요. 무조건 4가지 규칙. 4가지 규칙이에요. 4가지 규칙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가지 규칙을 물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보는 게 요령이에요. 뭐부터 보는 게? 양의 변화부터 보는 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양의 변화. 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나왔으니까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잖아요. 한쪽이 명확하면 한쪽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다의 다른 표현이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증가폭이라고 나오면 증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세요. 힘의 크기.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줄다리기지. 줄다리기지. 자, 수요가 소비자들의 힘이 크면 수요의 증가를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자, 줄다리기에서 공급자들의 힘이 크면 공급의 증가를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줄다리기에서 소비와 공급의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의 크기, 증가폭을 힘의 크기라고 번역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기본 개념이죠. 수요량이 뭡니까? 그러면 항상 수요량은 세 가지가 꼭 암기돼야죠. 일단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고,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수량이죠. 사전적 수량이고, 그리고 구매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효 수요입니다. 자, 5번 질문은 유효 수요를 강조한 거예요. 유효 수요를. 그래서 자, 구매 의사와 함께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의 수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2, 3, 4, 5번이 옳은 지문이니까 1번이에요. 1번. 자, 1번도 모의고사, 실제 시험에는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니까 한번 봐요.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령이 변하지 않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우리 경제학에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얘는 그래프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프 분석하지 않고 해볼게요. 자, 항상 부동산 조세에서 조세는 누구한테 부과돼요? 공급자에게 부과돼요. 공급자. 항상 공급자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시장에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바로 주인이에요. 임대주택의 공급자, 임대인이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는요, 거의 100% 공급자에게 부과돼요. 공급자. 자, 그러면 항상 공급자가요, 이런 세금을 때려 맞으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을 때려 맞으면 노 땡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감소시켜요. 어떤 거든 공급을 감소시켜요. 공급자가 세금을 때려 맞으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이게. 자, 세금을 뭔가 부과했더니 공급자들이 부담이 돼서 공급을 줄여버려. 이게 바로 세금 부과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급이 감소될 때, 공급이 감소될 때 많이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때 적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순손실이 커요? 공급이 많이 감소하는 게 순손실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이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렇죠. 공급량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탄력적일 때 순손실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로 인한 순손실은 물량을 감소시켜요. 근데 물량을 대폭적으로 탄력적으로 감소시키는 상황이라면 순손실이 겁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 요 정도 이해. 그리고 5문제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일부 끊고,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대충 요령 잡았으니까 빨리 한번 논점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또 볼게요.